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예전에는 쉽게 하던 일들도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스스로 답답할 때도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만으로 몸과 뇌가 젊어질까요? 물론 영양제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활기차고 건강한 반면 어떤 사람은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 차이는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영양제 없이도 몸과 뇌를 젊게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변화만 줘도 몸의 활력이 살아나고 기억력도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노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피곤함을 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자주 쓰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나이 드시면 다 그렇죠라는 말만 들을 뿐 특별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보조제를 찾게 되고 여러 가지 영양제를 챙겨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먹어도 몸이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한 생활 습관이 몸과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실제로 노화를 늦춘 사람들의 공통점은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먹는 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고 뇌를 자극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천하시면 몸과 뇌의 나이가 젊어지는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관절과 뼈에도 부담이 가면서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라도 가볍게 스쿼트를 하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계단을 이용해서 다리를 자주 움직이는 것도 하체 근육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노화 속도가 늦춰집니다. 반대로 근육량이 줄어들면 몸의 탄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도 함께 해야 합니다.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근육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몸이 젊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매일 30분만 걸어도 심폐 건강이 좋아지고 근육이 유지됩니다. 꾸준히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노화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신체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걸을 때는 자연스럽게 팔을 흔들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뇌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꾸준히 걷는 노인들은 인지 기능이 더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거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나 경사진 길을 걷는 것도 근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혼자 걷는 것이 지루하다면 친구들과 함께 걷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걸으면 더욱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빼먹지 않고 꾸준히 걷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연성도 노화에 영향을 줄까요? 유연성은 단순히 몸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직결됩니다. 몸이 뻣뻣하면 근육과 관절의 기능이 저하되고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반면에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낙상 위험이 줄어들고 관절 건강도 더 오래 유지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하루 종일 몸이 가볍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다리를 펴고 허리를 숙이는 동작만 해도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요가도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이 유연하면 허리와 무릎의 부담이 줄어들어 통증이 완화됩니다. 실제로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노년에도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연성이 좋은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뇌 건강도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혈류가 증가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하루 5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훨씬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저하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대표적인 뇌 건강 활동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악기를 연주하면 손과 눈, 귀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더욱 좋아집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도 뇌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잘하지 못해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는 직접 손을 움직이고 사고하는 활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인지 저하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한 가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계속해서 발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손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뇌를 자극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손끝에는 많은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 손을 자주 사용할수록 뇌가 활성화됩니다. 뜨개질, 자수,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손글씨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씨를 쓰면서 손을 움직이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서 손글씨를 쓸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공책에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 뇌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취미를 가지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감각을 자극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리할 때 채소를 다듬거나 반죽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 자극이 됩니다. 피아노나 기타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손과 뇌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손을 많이 사용할수록 뇌의 신경망이 활발하게 유지되어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또 다른 중요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글쓰기는 뇌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하루 10분만 글을 써도 기억력과 사고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억을 떠올리고 정리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손글씨로 직접 글을 쓰면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쓰는 내용을 소리내어 읽으면 뇌 자극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글을 쓰면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발달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짧게라도 매일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 치매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문장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쓰는 것입니다. 특정 주제를 정해서 글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사고가 강화됩니다. 글을 쓰는 과정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힘이 없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근육이 유지되지 않으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노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생선, 달걀, 두부, 닭고기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콩류나 견과류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녹색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채소는 소화 기능을 돕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면 몸의 회복력이 좋아집니다. 매일 식사에 단백질과 채소를 포함하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의 기본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력이 유지되어 일상생활이 더 활기차게 변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현대인의 식습관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가공식품 섭취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인공 첨가물, 나트륨 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특히 라면, 햄, 소시지,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들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일시적으로는 맛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을 해칩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자연식이란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의미합니다. 쌀, 채소, 생선, 견과류 같은 자연식품을 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식 위주의 식사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짠 음식과 단 음식을 피하면 몸의 염증이 줄어들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음식을 선택할 때 가공된 음식보다는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기운이 나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동안 꼭 챙겨 먹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물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몸의 약 6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수분 함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로감이 쉽게 쌓입니다. 또한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면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식사 전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소화 기능도 원활해집니다.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과 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마음 상태는 신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더 취약해집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나이를 먹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행복한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뇌에서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몸의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젊고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몸도 그 영향을 받아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반대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면 정신 건강이 향상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좋은 일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젊음을 지키는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명상과 호흡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몸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신경이 이완됩니다.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명상을 하면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하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명상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더 좋고 감정 조절이 잘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호흡 운동을 할 때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 효과가 더 큽니다. 명상은 마음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짧은 명상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꾸준히 하면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명상보다 더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교류입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자극을 받으면서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자주 어울리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는 뇌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지역 사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많아졌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면 인지 기능이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노년기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몸과 뇌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화와 수면의 관계를 간과하지만 숙면은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가벼워지고 자주 깨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몸과 뇌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세포가 재생되고 손상된 조직이 회복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저하됩니다. 또한 불면증이 지속되면 뇌의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피부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잠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쉽게 생깁니다. 숙면을 취하면 몸 전체의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면 피로가 누적되면서 생활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숙면을 위해서는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낮 동안 충분히 햇빛을 쬐면 몸의 생체 리듬이 조절되어 밤에 잠이 더 잘 옵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면 뇌가 더욱 편안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하는데 특히 밤에 전자기기를 오래 사용하면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면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방 안의 조명을 어둡게 하고 수면 환경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을 돕습니다. 저녁 늦게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수면의 질이 더욱 좋아집니다. 하지만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낮잠을 제대로 활용하면 오히려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낮잠은 제대로 활용하면 피로를 풀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낮잠을 자면 오히려 밤의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낮잠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사이입니다. 짧은 낮잠은 집중력을 높이고 오후의 피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낮잠을 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더 좋다고 합니다. 낮잠을 잘 활용하면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낮잠 시간이 길어지면 밤의 수면 리듬이 깨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오후 늦은 시간에 낮잠을 자면 밤에 쉽게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잘 활용하면 하루 동안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짧은 낮잠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면 더욱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잘 조절하면 밤 수면의 질도 함께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과 뇌를 젊게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양제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뇌를 자극하며 올바른 식습관과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도 젊음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혹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노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보통은 건강 잘 챙기고 돈만 잘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만 챙긴다고 해서 노년이 평탄하게 흘러가진 않습니다. 중년을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남을 챙기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갑니다. 잊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후회하게 되는 거죠. 왜 그땐 몰랐을까? 왜 그때 미리 안 챙겼을까 하고요. 오늘 알려드릴 6가지는 꼭 지금부터 챙기셔야 하는 인생의 핵심입니다. 지금 실천하면 남은 인생이 훨씬 더 단단하고 후회 없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나중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6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후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나이 먹을수록 반드시 챙겨야 할 6가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매년 눈에 띄게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죠. 근육이 줄어들면 움직이는 게 불편해지고 활동량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관절과 허리, 무릎까지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좀 나른한 느낌이지만 나중에는 일상생활도 힘들어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작은 감기도 쉽게 오래가고 쉽게 피로해지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서서히 오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서 아프게 되는 거죠. 기초 체력이 약해지면 계단 오르기도 버거워지고 걷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결국에는 외출이 줄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다시 우울감으로 이어지고 마음 건강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은 단순히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의식적으로 근육을 유지하고 키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근력 운동이라도 꾸준히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기초 체력이 약해지면 단순히 몸만 힘든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여유와 의욕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금방 해치웠을 일도 괜히 귀찮고 하기 싫어지죠. 기운이 없으니까 모든 게 짜증스럽고 괜히 예민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자존감까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리 못하나,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점점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의욕이 줄면 사람도 멀어지고 활동 범위도 작아지게 됩니다. 결국 외로움과 불안이 커지고 마음까지 병들 수 있어요. 반대로 기초 체력이 탄탄하면 매사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작은 일에도 성취감이 생기고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기분 좋은 에너지가 쌓이면 삶의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체력은 곧 정신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몸이 받쳐줘야 마음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기초 체력은 단순한 운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지탱하는 버팀목입니다. 기초 체력을 키우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됩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만 투자해도 충분해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부터 해보세요. 잠들어 있던 몸이 깨어나고 하루가 훨씬 가볍게 시작됩니다. 그 다음엔 벽 짚고 스쿼트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해보세요. 처음엔 10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걷기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집 근처를 10분만 걸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일주일에 3번만 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 딱 10분이면 됩니다. 너무 무리하면 금방 포기하게 되니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은 평생 해야 할 습관이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니까요. 기초 체력은 지금 당장 오늘부터 챙길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도 많고 모임도 자주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이 줄어듭니다.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가까웠던 친구도 각자의 사정으로 멀어지고 연락이 뜸해지죠. 가족끼리도 점점 대화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외로워져요. 왜 이렇게 다 떠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게 꼭 내 잘못은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는 흐름이 있고 때가 지나면 자연히 바뀌기도 하거든요. 중요한 건 줄어드는 사람 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의 질입니다. 적은 인연이라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정말 소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내면을 다듬는 시간으로 삼아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은 좋은 사람 한 명에서 오기도 해요. 사람이 줄어든다고 해서 내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이 시기엔 양보다 질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중년 이후에는 얕은 인맥보다 깊은 관계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과 연락을 해도 진심으로 소통되지 않으면 외롭죠.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가까운 가족, 오랜 친구, 믿을 수 있는 이웃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의 깊이가 중요해지고 말보다 공감이 더 중요해집니다. 가끔 연락하고 안부 묻고 밥 한 끼 나누는 일들이 큰 위안이 되죠. 관계를 지키는 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연락 하나, 짧은 전화 한 통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요. 요즘은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도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먼저 연락하면 내가 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버리는 게 좋아요. 내가 진심이라면 그 마음은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는 내가 먼저 다가갈 때 더 깊어지는 법이니까요. 나이 들수록 관계를 끊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지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이 편한 사람이 곁에 있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거리두기도 꼭 필요합니다. 나를 자꾸 지치게 하고 부정적인 기운을 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같이 있으면 기분이 가라앉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해 봐야 해요. 무작정 참는 게 꼭 좋은 관계는 아니니까요.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정리를 한다는 건 미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기 위한 선택일 수 있어요. 한때 소중했던 인연이라도 지금 나에게 독이 된다면 놓아야 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키는 건강한 방법입니다. 좋은 관계가 있는 만큼 나쁜 관계는 덜어내는 게 중요해요. 공간이 비어야 새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용기 내어 정리한 뒤에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보내주세요.
인생의 후반에는 평온함이 최고의 가치가 되니까요. 마음이 편한 사람이 남는 관계, 그게 진짜 인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땐 돈이 들어오니까 소비에 크게 신경 안 쓰게 되지만 지금은 다르죠. 중장년 이후에는 돈이 적어도 관리가 제대로 되면 훨씬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버는 대로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빈 지갑만 남게 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흐름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해요. 지금이라도 간단한 가계부를 써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처음엔 귀찮아도 쓰다 보면 소비 패턴이 보여요.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 알게 되면 조절도 쉬워집니다. 특히 불필요한 고정 지출은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아요. 쓰고 있는 구독 서비스, 잘 안 쓰는 보험 같은 것들도 다시 살펴보세요. 작은 새는 배를 가라앉히듯 작은 지출도 쌓이면 큰 부담이 됩니다. 돈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돈이 오래 가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있는 돈을 오래 안정적으로 쓰는 게 바로 경제력 유지의 핵심이에요. 이건 누구나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년 이후의 소비 습관은 노후 생활을 결정짓는 큰 요소입니다. 무심코 쓰는 돈 하나가 습관이 되면 나중엔 큰 부담이 돼요. 예를 들어 자주 외식하거나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는 습관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한두 달만 조절돼도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가장 먼저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나눠보는 게 좋아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소비가 진짜 필요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한 남들 따라가는 소비보다 나에게 꼭 필요한 소비를 선택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허영이나 비교 때문에 하는 소비는 결국 나에게 상처로 돌아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왜 아껴라는 생각도 버려야 해요. 절약은 나를 아끼는 일이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특히 반복되는 작은 지출부터 점검해 보면 효과가 커요. 카드보다는 현금을 써보는 것도 소비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에요. 마음이 흔들릴 때는 소비 전에 하루만 생각해 보는 습관도 추천드려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소비 습관,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도 지금부터라도 자산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수입보다는 기존 자산을 잘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내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통장, 예금, 보험, 연금 등 복잡하게 흩어진 재산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또한 누가 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지도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고 맡겼더니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사기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계심을 갖는 것도 필요해요. 요즘은 지인 사기, 투자 사기 같은 게 많아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땐 믿을 수 있는 전문가나 가족과 꼭 상의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큰 수익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한번 잃으면 회복이 어려운 시기이니 신중함이 중요합니다. 자산을 지킨다는 건 단지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일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준비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처음엔 조용하고 편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외로움으로 바뀌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많아지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마음까지 점점 무거워지게 됩니다. 특히 밤이 되면 불안하고 자꾸 쓸쓸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이런 감정들을 그냥 넘기면 우울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울은 생각보다 빨리 몸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잠이 잘 안 오고 식욕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지는 거죠. 몸이 아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마음이 아픈 경우도 많아요. 중요한 건 이런 감정들을 억지로 참지 말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외로울 수 있고 슬플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마음이 쌓이면 병이 되고 말로 꺼내면 점점 풀리게 됩니다. 혼자 사귀기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편하게 털어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신 건강은 신경 쓰지 않으면 조용히 무너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몸에 면역력이 필요하듯 마음에도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면역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나쁜 감정에서 빨리 회복하는 힘이에요. 이걸 키우는 방법 중 하나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왜 나만 이래보다는 이 또한 지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마음을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작은 감사의 마음을 갖는 습관도 마음을 건강하게 해줘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맛이 괜찮았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다 감사의 재료예요. 이런 생각이 쌓이면 마음이 훨씬 단단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또한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만드는 것도 좋아요. 산책, 음악, 독서, 그림 그리기처럼 나를 편하게 해주는 활동을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해요. 무조건 바쁘게 살기보다는 잠깐 멈춰서 나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잠은 정말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마음의 힘도 급격히 약해져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쉼을 주는 게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마음의 면역력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훈련을 통해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감정이 자꾸 쌓이면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감정을 바로바로 정리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오늘 속상했던 일은 그날 털어내고 좋은 일은 오래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가볍게 일기를 쓰거나 메모로라도 감정을 정리해 보세요. 한 줄이라도 적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고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할 일을 떠올려 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마음의 기둥이 되어줍니다. 감사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시선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는 연습이 쌓이면 마음이 점점 단단해져요. 또한 감사는 불안과 걱정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 습관이 쌓이면 삶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게 됩니다.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고 남에게도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감정 정리와 감사, 작지만 강력한 삶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 들곤 하죠. 하지만 그 하루가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들이 쌓이면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그 무기력은 결국 삶의 의욕까지 빼앗게 돼요. 사실 대부분의 무기력은 생활 루틴이 없을 때 생깁니다. 무슨 요일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반복되는 하루는 정신에도 혼란을 줍니다. 반대로 일정한 루틴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훨씬 활기차죠. 루틴은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운동하는 시간만 정해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루틴이 있으면 하루의 목적이 생기고 그걸 해냈다는 만족도 따라옵니다. 특히 오전 시간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도 해두면 그날 하루가 훨씬 가볍고 뿌듯해집니다. 루틴은 크고 거창할 필요 없어요.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가 흐트러지는 걸 막는 첫 번째 방법, 바로 루틴 만들기입니다. 아침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히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아침 1시간은 인생의 황금 시간대예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의 분위기가 정해집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건 나만의 시간으로 쓰는 겁니다. 창밖을 보며 차 한 잔을 마시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책 몇 장을 읽거나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좋아요. 아침부터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뇌가 깨어나는 시간에 좋은 자극을 주면 하루 내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이 시간엔 목표를 다시 떠올리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되새겨보는 거죠. 아침이 여유로우면 마음도 여유롭고 결정도 훨씬 차분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잠만 더 자고 싶었다면 이제는 그 일시간을 써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이 시간이 기다려질 거예요. 나를 위한 조용한 아침 일시간, 그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이제부터는 아침을 내 편으로 만들어 보세요. 어릴 때는 규칙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규칙이 오히려 자유를 지켜주는 틀이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특히 수면 시간, 식사 시간, 운동 시간은 가능하면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몸이 그 리듬에 익숙해지면 훨씬 덜 피곤하고 생활이 편해집니다. 또한 계획을 세우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미리 생각하고 움직이면 에너지 낭비가 줄어들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덜 흔들리고 마음이 훨씬 여유로워지죠. 규칙을 지킨다는 건 나를 위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 쌓이고 자신감도 올라갑니다. 게다가 규칙이 생기면 나를 방해하는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약속, 충동적인 소비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줄게 되죠. 규칙이 있다는 건 삶의 중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오래도록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결국 규칙은 나를 얽매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주 나오는 말이 있죠.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제 시작해도 늦었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겉보기엔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삶의 변화는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무언가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고 새로운 걸 배우는 분들도 많아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을 닫는 순간부터 진짜 나이가 든다고 하잖아요. 내가 나를 제일 먼저 포기하면 아무도 나를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일 수 있어요. 아이 키우느라 일하느라 못했던 걸 이제 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나이에 머리라는 말 대신 이 나이니까 더 해볼 수 있어라고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큰 용기를 만들어냅니다.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하나씩 해보는 용기가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응원하는 게 인생 후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살다 보면 늘 남을 먼저 챙기고 나중으로 미뤄왔던 게 자신이죠. 자식 챙기고 배우자 챙기고 일 챙기느라 정작 나 자신은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이 행복해지려면 먼저 내가 행복해야 하거든요. 혼자 카페에 가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도 괜찮고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즐겁다면 그게 제일입니다. 나를 위해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산책하는 것도 삶의 큰 위로가 됩니다.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니라 내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큰 만족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새삼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그게 바로 나만의 시간이에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 감정은 숨기고 살아오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제는 순서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길 줄 알아야 삶이 회복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주변도 함께 무너지게 돼요. 나 자신을 잘 돌보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함을 줄 수 있어요.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중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나의 욕구를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며 넘기던 것들이 쌓이면 결국 터지게 돼요. 이젠 내 기분, 내 건강, 내 시간부터 우선순위로 두세요.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건강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건 가장 중요한 삶의 투자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는 삶을 살아가세요. 건강보다 중요한 건 기초 체력이고 사람보다 중요한 건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경제력은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고 정신 건강은 매일 조금씩 무너질 수 있어서 더 주의가 필요했죠.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루틴은 인생의 리듬을 만들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챙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6가지는 단번에 바꾸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하나씩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거나 내일 아침엔 나만을 위한 조용한 시간 10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방향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가장 공감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또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더 단단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스스로를 잘 돌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